이번 주 저희 중 암학교에서 제가 주제를 잡고 온 것은 통합종양학의 임상영양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알은 임상영양치료하면 되게 어렵죠, 그죠? 사실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암 환자들은 이런 부분을 큰 주제로 한 예상으로 한 8번 정도 나뉘어서 강연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현재 대한암학약회라고 암을 연구한 한방학회 중에 유일한 학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암학약회 이사로 있고, 또 한방학회 중에 또 음식을 연구하고, 특히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음식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학회가 대한암학 임상영양학회인데, 현재 저는 여기서 이제 수업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통합종양학에서, 통합종양학이라는 건 뭐냐면 통합의학이라는 거 안에서 종양학, 암만 따로 뽑아내는 것을 통합종양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학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암학교 시간이 이전 시간에. 그래서 계속 반복은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음식과 관계된 식이, 음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많이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 천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셨던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 황치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암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예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문이 임상영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통합종양에서 임상영양 치료가 진짜 필요한가, 그런 부분. 또 식이, 음식, 오늘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뭔가. 또 하나는 우리 통합종양학에서 우리가 음식이 아니라 약용식물, 그러니까 흔히 한약이라고 표현하죠. 한약과 같은 이런 약용식물도 국내 한의과대학에서 의초라고 하는 약으로는 안 쓰는 전 세계에서 자연적인 어떤 걸 이용해서 항암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분류하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항암 약물요법, 항암요법이라는 거 할 때 급성기 병원에서는 항암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얻어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과연 그게 옳은 말인가? 왜 이렇게 자연의학하거나 한의사분들하고 얘기가 다른가? 또 통합의학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다른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쓰고, 어떤 부분에서 또 방사선 치료 중에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걸 알고 하시면 훨씬 항암 치료 중에 좋습니다. 그런 것들. 또 통합종양학 임상영양치료의 미래. 앞으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라는 하면서 가볍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법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눠서 하나씩 또 설명할게요. 그 중에서 왜 이게 필요한가?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암 하는 분들은 암 생존기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요거의 범위, 우리가 그때그때 단계에 따라서 음식을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기 전에 드셔도 되는 음식이 있고, 암이 걸리고 나서 또 드셔야 될 음식이 있고, 항암 치료 중에 드셔야 될 거, 안 드셔야 될 거,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시중에 많은 책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강의 계신 여기 암 환우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이게 혼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 예방식과 암 치료식이 혼동이 돼 있고, 항암 중에 주의할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급성기 혈액종양 내과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뒤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문제지만, 원래 하는 한의분도 문제인 거예요. 종양학자들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에서는 분명히 암 예방식이 있다고 들어보셨죠? 브로콜리가 암 예방된다,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마늘이 예방된다, 여러 얘기하는데, 예방이 되는 게 그럼 과연 치료에도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얼마나 의료인들 입장에서 관심이겠어요. 마늘이 암 예방에 도움되는데, 여러분 치료할 때 이걸 쓰면은 어떻게 되지? 이것을 만약에 항암 중에 이걸 같이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의료인들 입장에서.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존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암이 안 밝혀졌어요. 이제 없어요. 5년 생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암 예방식을 드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그때 단계별로 음식에 관계된 것이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가이드라는 건 뭐냐면 근거가 있는 것들. 그죠? 내 경험이나 어디에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게 아니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또는 전 세계 기초의학자들이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걸 처음 검사하고 진단해서 증상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초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오늘도 지금 밖에는 지금 건강검진 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행히 어떤 검사를 해서 우리가 발열 검사나 여러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걸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혹시나 폐암이 있거나 위에 암이 있는지 기본 건강검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 다행히. 그래도 예방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잘해야 좋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거. 또 하나. 치료 단계에서도 막연히 수술하면 방사선만 하고 집에 가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근데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의료 선진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암 환자들이 항암 중이거나 방사선 중이거나 수술하면은 그거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통합의학적으로. 그 부분에 많은 것들이 약효가 들어가 있고 암 중에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제는. 예. 또 하나. 이제 암이 잘 이제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 보통 암이 안 보일 때, 안 보입니다. 아이고, 완전 간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치 판정은 보통 5년 뒤에 하는 건 아시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현재 암이 안 보일 뿐이에요. 1cm 이하는 안 보여요, 암이. 그런 말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PET-CT로 알 수 있는 암의 크기는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크기가? 예. 0.5cm. 그죠? 그 이하는 안 잡힙니다. 현대의학 장비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CT로 볼 수 있는 건 몇 cm가 됐어요? 1cm입니다. 1cm.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으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CT가 못 잡아내요. 아셨죠? 점같이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가 암이 없다 할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쇠사진직이 보이지 않고 수술이 잘 됐어요. 항암했더니 암이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과 암의 예방이라고 표현하는 식이요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운동요법이 명합이 돼야지 전이재발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를 못 하셨고 옛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 다 안네 하면서 옛날 습관대로 저녁에 막 늦게 주무시고 일을 과다하게 하고 스트레스 다 받고 자꾸 전화통화 많이 하고 안정을 안 하면 언제부터 암이 확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시죠? 의료적으로 막 해결하려면 안 돼요. 보통 수술하면 방사선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치료하는 거지 원인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암화물을 본인들이 이미 제공을 충분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기간에 저희처럼 암전문병원에서는 원인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지? 그럼 이것을 빨리 교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서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암 증상도 개선해야 되죠. 아셨죠? 그런 것들을 올바로 하자는 게 이 암학교 지금의 이 취지인 거예요. 암에 대한 관리는 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립암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들인데 우리가 도널드 아브람스라는 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미국의 의사 선생님인데 통합종양학이라는 책을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제일 중시하는 가이드라인 책입니다. 사실은 교과서라고 보는데 거기 무슨 내용 이건 제가 쓴 말 아니에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환자하고 의료진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보통 질문을 합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는 이렇게 질문해요. 보통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요법을 시작하는데 많은 암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긴급하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치료 중에 반드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수술할 때 치료 중에 반드시 먹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제일 관심 있었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죠?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뭐고 지금 치료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게 뭐죠? 라고 대부분 물어봐요. 그죠? 또 비타민을 계속해서 복용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이런 데 물어보면
보통 암을 담당하는 교수님들, 만약 이분이 통합의학을 안 하신 분, 그러면 그분이 혈액종 선생님이든 그분이 한의사든 일반 의사 선생님이든 간에 대부분의 다가오는 답변, 일반적인 답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시고 싶은데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또는 그냥 균형 있는 식사를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도널드 아브라함스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대부분 이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계신 암사무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들어버리면은, 또는 급성기에서 저한테 항상 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참 힘들어한다는 게 뭐냐면 2시간 걸려서 내가 가면 1분, 2분 상담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뚝뚝한 말이에요. 그 물어볼 시간이 없다고 대부분 저한테 참 호소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하는 분들이나 보호자는 답답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정보를 어디서 얻지? 막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암환우 모임도 가보고 또 주위 암 환자분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얻는 것들이 주로 이런 책이라든가 자기의 경험, 나는 이랬어, 이렇게 이거 먹었더니 좋아 라고 얘기하고, 또는 지금 가장 이런 프로가 뭐예요? 거의 암과 관계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죠? 정과장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런데 꼭 안 해야 되는 일반적인 경험서들도 있어요. 책들에 제가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상업적으로 들어간 책들도 많습니다.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통상의학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현대 의대 교육을 얘기합니다. 의대 교육. 한의대를 포함하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통상의학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만약에 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환자분께서 일반적인 현대의학이나 일반적인 현대한의학 그냥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동양 전문의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미국 의사한테 물어봤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약에 한약 예민하고 의사님 벌써 반응이 강하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나 한약 먹어도 돼요? 또는 환기가 좋다는데, 암 환자들한테 좋다는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기가 항암 치료 중에 골수하고 백혈구 수치를 보호한다는데 혈액내과 선생님 물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의사 선생님 물어볼 수도 있고, 한의 선생님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대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죠? 그렇게 기대하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마이타케 또는 에노키라는 게 있다는데, 이런 버섯이 있다는데요. 이게 아시아에서 나온 버섯이라는데 이게 면역도 좀 증진되는 것 같고 암 환자들이 좋다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상업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부분인데, 그럼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이러한 천연물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다음 들어오는 말은 현재 항암주의가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항암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은 경험을 하셨던 걸 거예요. 그죠? 사실 환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이타케 버섯은 뭐냐면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잎새버섯이라고 합니다. 잎새버섯. 중국집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이따가 이 설명드릴 거. 또, 에노키 버섯이 뭐예요? 팽이버섯이에요. 야, 많이 드셨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실제로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한여름에 환기 넣어가지고 백숙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 암 환자들은 그걸 먹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환기는요, 환기하고 녹차하고 엉겅퀴 이런 것들은 아스와간다는 그 있어요. 어쨌든 이런 특정 약용식물들은요,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치료기관 중에 거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에요. 항암을 하면 오히려 드셔야 되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게 통합종양학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셨죠? 결론이 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우리가 항암을 하시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혈이 생겨요.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또 WBC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호중구 수치가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절대 호중구 수치라는 말, AH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항암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항암할 때 그게 떨어지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을 죽이지 못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바로 아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항암을 더 천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항암을 개수할 수 있는. 오늘 저한테 그런 걸 어떤 암 환자분이 저 항암 수치가 올라갔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호중구 수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항암만 받고 있는 분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의료 선진국에서는 통합의학 하시는 분들은 환기를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해요. 왜? 환기를 복용하면요, 백혈구암 조직에 정말 좋아요. 환기가. 환기가 유용해요. 동양의학에서 환기는요, 가장 타당한 제시는 뭐냐면, 화학요법을 할 때 발생한 면역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환기는. 특히 환기는요, 특정 항암 약물 치료했을 때 세포 독성 효과도 강화시켜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항암제는요, 세포 독성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공격하는 겁니다. 세포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근데 환기는요, 독을 감소시키는 뭐 이런 의미보다도 얘 항암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암제 효과도 높여주고 면역력 수치도 떨어지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항암제를 맨날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혈액제약에서는 잘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한 마지막 시간 정도 가야 말씀드려요. 항암 중에 어떻게 하는 게 나야 됩니다라고 말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도널드 아브람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하는 것들은 논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문이 2006년 논문인데, 요 논문집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암에 관계돼서 가장 그레이드가 많이 번위를 인정받는 논문에 실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환기를 기반으로 한 한약이 우리가 플래티늄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화학요법을 할 때 병행 치료한 거예요. 했더니 비소세포 폐암한테 얼마나 좋은지, 비소세포 폐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병원에도 여기 계세요. 과연 이게 병행 치료했을 때 정말 좋은가? 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봤단 말이에요. 결과가 뭐냐면은 이 환기를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한약들, 제가 쓰는 보중익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많은 암환자분들한테 보중익탕 처방을 많이 하는데, 보중익탕은요,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 중에 거의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십전대부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십전대부탕에 환기 들어가는 건 알고 계세요? 환기 들어가요. 십전대부탕은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 중에, 항암에 대한 항암 화학요법 중에 병행 치료했을 때 항암의 부작용을 많이 억제해주고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는 약으로 나와 있어요. 항암 중, 항암 전부터 다 복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하면 난리 나죠? 그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암하는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 플래티늄 어떤 기반의 어떤 화학요법에 결합됐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존율 부분에서도 단독만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것이 환기와 또는 환기만 단독 또는 환기가 포함된 보중익탕이든 아까 말한 십전대부탕이든 이런 약을 병행했을 때 훨씬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는 그런 거고요. 또 그냥 단독으로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보다 이걸 병행을 했을 때 암 사이즈들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암제의 세포 독성 효과를 높여준다고 그랬죠? 그 항암제 효능을 높여준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항암을 받으면은 몸이 되게 안 좋아지죠. 기운이 빠져, 입맛이 떨어져요, 막 어디 뭐 나요, 막 이런 분들이 많죠? 신체활력 지수라고 표현하는, 몸이 너무 까라고 힘들어, 이런 얘기. 이거조차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항암제만 하는 것보다 병행했어요. 그럼 병행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본 의사들은요, 기본적으로 한약과 양약은 병행주를 88% 정도 합니다. 86에서 87%.
대부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양약과 한약을 같이 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자유롭게 쓰십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병행 치료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이 많이 논문 나오고 그걸 개선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무조건 안 된다. 먹으면 간에 무지를 무조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암도 항암제의 독성까지도 감소시켜줘요. 참 좋은 것은. 그러니까 항암제 반응률을 높여주면서도 항암제 독성은 감소시켜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야 우리는 그동안 항암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병행치료도 훨씬 좋네. 미국은 의사들인데 한약을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의사들이 한약을 막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세요. 미국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왜 다양하게 그런 의료인들, 의사 선생님들이 혈액제내과 의사 선생님들,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왜 한약을 쓰냐는 거죠. 도움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죠? 잎새버섯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그죠? 잎새버섯은 마이타케라고 합니다. 마이타케. 일본에서 한 거죠. 식용버섯이에요. 일본 버섯이 마이타케 버섯.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잎새버섯 하면 우리나라 이름이고. 그죠? 그래서 보통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숲속의 암탉. 이런 거 참. 숲속의 암탉. 또 양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양의 머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되게 아삭아삭하고 질감이 좋죠. 드셔보시면 그죠? 최고의 요령 버섯입니다. 식용버섯. 또 건강을 좋게 하는 의약용 버섯입니다. 제가 계속 시간 내는 대로 여러분이 제일 관심하는 게 버섯류더라고요. 상황버섯이요, 표고버섯이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한테 다 잡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요. 잎새버섯이 의약용 버섯으로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요. 4만 톤을 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먹는 거예요. 안정성도 많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식용성이. 특히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간장게가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의 균형을 또 잡아주고 건강의 활력도 남자한테 좋아요. 이런 말 있죠. 이런 테레프로 그런 말 있죠. 이런 힘, 활력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실제로. 왜?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잎새버섯은 여러분한테 오늘 2개 제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잎새버섯 꼭 알고 계시는 황기, 잎새버섯. 그렇죠? 왜 우리가 이것을 동물 연구를 해봤는데 많은 동물 연구에서 잎새버섯은요 면역 기능도 좋고 특히 여러분이 관심 있어서는 암억제, 그렇죠? 암억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로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미 확인돼서 이것도 더 이상 제로의 여지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그렇죠? 잎새버섯 말린 거를 차를 끓여서 마시는데요. 네. 저걸로 오래 끓여도 괜찮은 건지, 오래 끓이면 종균이 죽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닌지. 그냥 적대 우리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도로. 네. 그럼 표고버섯도 그렇게 보통 얘기 드리고요. 또 하나. 저번 시간에 암학교육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면역력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면역세포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됩니다. 종류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대식세포, T세포, 자연살해세포 아직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면 대충 아시죠? 네. 모르는 분들 이전 저희 병원 홈페이지 가면 다 자료 있어요. 다시 보세요. 암 환자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이거 아셨죠? 대식세포, T세포, 자연살해세포, 특히 자연살해세포 제가 NK셀이라고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얘네들은요, 여기 보는 것처럼 암세포가 있으면은 면역세포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암을 공격을 해요. 이렇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몸에서요, 이런 면역세포가 없다는 것은 암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 면역력 지수가. 이거 검사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실 그런 것들. 이거를 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면역계 활성화를 해서 동요와 같은 실험지를 통해서 이것이 활동력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잎새버섯, 그죠? 많이 드세요, 그죠? 중요한 거. 특히 중요한 거. 항암 중에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잎새버섯은
1980년대부터 있는데 이것을 해보면 결장암, 폐암, 위장암, 간암, 저리선암, 뇌암에서 특히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사람 중과는 그동안 제한되었어요. 우리가 쥐에 주된 거였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나 유방의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투입해줬더니. 그죠? 2002년 논문에서 보면 특히 항암을 하시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탈모, 통증, 오심이 오죠, 그죠? 울렁울렁거리고 오심이라고 그러죠? 이 부작용을 주기 위해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논문도 있어요.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안정인분들 여기 계시죠?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비싸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비싸면 비싸요. 아 그래요? 많이 비싼가요? 잎새버섯은 음식으로 먹거나 차로 만들 수 있는 식용버섯이에요. 너무 비싼 거 사서 드시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캡슐이나 알약을 해서 건조된 것들을 복용하긴 하는데 보통 한 3에서 7g 정도 복용을 하라고 하고 이거는 현재까지 그러나 이것까지는 동물 연구에 대한 부분이고 얼마만큼이 안전한지 효과적인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몇몇 문헌을 보면 한 12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 요 정도를 GN타 줬더니 예방 효과가 있더라는 논문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할 때는 몸무게를 재서 한 요 정도로 해서 하면 좋다라고 킬로그램 사람 몸무게당 0.5에서 1mg 정도를 복용하면 좋겠지 않느냐. 이거 캡슐했을 때는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 100년 동안 식품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식품을 먹어서 음식을 사용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통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임신기나 수유기에는 이게 안전성이 있느냐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논문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제로서는 임신 중이나 이런 것도 꼭 권하지는 않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좋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팽이버섯입니다. 마지막. 벌써 시간이 많거든요. 팽이버섯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아시죠? 팽이버섯 고기 구워 먹을 때 많이 드셨어요, 그죠? 국물 우릴 때도 많이 드십니다. 참 많이 일본에서 국내에서도 식용을 많이 하는데 흔해 보이잖아요, 그죠? 흔하니까 효과가 없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시죠? 왜 제가 굳이 팽이버섯을 끌고 왔을까요? 그죠? 저는 왜 그 아까 아브란스 왜 이걸 중요하다고 끌고 왔을까요? 그죠? 이거는요, 팽이버섯은요, 기본적으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흑색종이라든가, 선암이라든가, 폐선암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분들은요, 이것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실험실 연구지만 생존율이 80% 이상 증가해요. 생존율이. 안 한 것보다 먹으시라는 거예요. 특히 폐암 환자분들. 이해가시죠? 가려서 드셔야 돼요. 뭐가 도움돼요? 비싼가요, 이게? 안 비싸죠. 비싸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 명심하십시오. 암 환자분들이 제일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비싸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싸면 무조건 가치 없다. 그게 아니고 오래 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꾸준히. 2, 3년. 꾸준히. 아셨죠? 그래야 돼요. 예방기회를 드셔야지. 그죠? 이거 드셔야 돼요. 다양한 항암 효과가 있어요. 다양한 암 중에. 유방암, 대장암,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또 간세포암이라든가 이럴 때도 증식을 많이 억제해준다. 많이. 특히 이것은 암 억제를 하고 참 재밌는 논문인데 팽이버섯을 와인하고 결합을 했어요. 일본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했더니 암 억제도 하고 혈전율까지도 감소시켜주더라고요. 다양한 효과가 있죠. 그죠? 버섯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흑색종을 가지고 폐암을 인위로 만들어서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국내 논문인데 이것이 정말 항암이 있느냐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보통 하냐면요. 세포 운동성을 이게 많이 저해하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버섯 추출물을 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상처의 치유 능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이것이 암세포의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암세포 운동 능력이 많다는 것은 전이를 잘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줘요. 활동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암 활동성.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한 것은 암세포가 운동성이 감소를 시키냐가 하는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팽이버섯을 만지면 줄수록 암세포가 활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 성장도 억제되고 전이도 억제된다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 이해가시죠? 그런 놈입니다. 또 하나.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폐에 선택적으로 전이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으시지만 정말 이것이 숫자까지 암 콜로니 숫자까지 줄이느냐 그걸 검사했더니 이것도 역시 팽이버섯을 처리한 건가 안 처리한 걸 했더니 우리가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수도 차고 죽은 막 쥐가 있었는데 팽이버섯을 같이 추출해서 이걸 썼더니 암세포가 현저하게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현저하게. 그리고 직접 숫자도 세봤더니 이 처리한 군에서는 한 60% 정도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암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준 여러 가지 암도 다 도움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팽이버섯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한테 권해요. 오늘 3개 공부했어요. 딱 30분 이제 30분 했어요. 뭐였지요? 방귀 또 잎새버섯, 팽이버섯. 네. 이렇게 했어요.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